수리논술 강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이제 여러분 앞에 섰고요. 안녕하세요. 네. 강재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무관입니다. 일단 뭐 작년에 그 논술 경향이 이제 달라진 학교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학생들이 반수생 학생들이 지금 논술을 굉장히 많이 노리고 있다는 거, 그게 좀 달라진 부분이고. 이게 조금 이제 쉬워진다. 문항들이 예전에 비해서 좀 쉬워진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논술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들, 기하나 확동 같은 것들이 다 잘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조금 통합화되는 추세다. 그러니까 뭐 미적분이나 뭐 수리 논술 같은 경우가 좀 이렇게 그 안에서 이제 같이 녹여내려고 하는, 그래서 뭐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통합된 추세다. 그리고 과학 과목 같은 것도 점점 이제 안 하게 되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애들이 좀 부담이 좀 줄어드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고대가 새로 추가되죠. 네, 고대가 추가됩니다. 좀 전에 얘기하신 그대로 대학 측에서는 범위를 좀 이렇게 더 넓게 잡더라도 실제 출제하는 범위는 선택 과목 거의 출제하지 않고 수투에서 좀 더 많이, 그리고 수능 범위랑 충돌되지 않게끔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기 성균관대학교 저기 수리논술 모의고사 1번부터 3번까지 유형들 자체가 되게 통합적입니다. 전부 통합적이고 학생들에서 수리적인 기반이 착실히 잘 돼 있어야지 이제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제 해석 능력 자체도 조금 이렇게 많이 애들한테 요구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거기가 아마 이제 그런 수리논술 준비의 어떤 정점이 아닐까. 미치는 문제는 학교마다 미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낸다는 게 애들한테 정답을 이렇게 기대하고 내는 거 아니면 선생님들이 정말로 아이스크림 팔면서 아무 생각 없이 내는 건지, 그런 문제는 학교마다 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그 애들이 자꾸 이제 많이 반복하고 경험해서 극복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문제는 늘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입시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하면 저희도 이렇게 수리 논술을 8년간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마감을 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 합격하는 인원이 좀 늘어요 지금. 그러니까 재수생도 그렇고 재학생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좀 보면은 주로 6월 이후에 애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때 꾸준히 한 애들이 지금 그냥 상위권 대학을 붙은 학생들이 꽤 되거든요. 예, 그게 지금 조금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태들은 이제 점점 이렇게 단순화되고 좀 통합화되고 하는 추세가 계속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하루라도 좀 먼저 해가지고 좀 길게 장기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준비하는 애들이 점점 더 유리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의학대 같은 경우, 의치한 뭐 한약대 같은 경우도 문항들 수준이 이제 좀 많이 이렇게 뭐랄까 좀 쉬워진다. 일반인들이 좀 접근하기, 애들이 저기 접근하기 좀 쉬워지는 추세니까 결국은 더 준비 양하고 시간 싸움인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수능 공부하면서 같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역시 최대 추수하고 넓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수능 준비하면서 같이 평소에 내가 공부할 때 그 연습장 아닌 부분을 하지 말고 연습장에 자꾸 풀이 과정을 쓰는 연습, 그걸 같이 어차피 수능도 다 대비를 해야 되니까 같이 병행을 하는 게 논술 준비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거든요. 한 번 하면서 수리 논술 문제들을 갖다 다뤄보고 그 내용들을 갖다 이렇게 반복하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그 자기가 풀어나가는 그 풀어 과정들을 필사해가지고 반복하면서 자꾸 이게 몸에 익혀나가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꾸준히 이제 길게 하면서 장군인 걸 키워서 이렇게 준비하듯이 사실은 그 방법이 가장 꾸준하고 일반적으로 쉬운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게 수학하고 과학이 같이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솔직히 일주일에 한 번 해도 될똥말똥했고, 근데 지금 다 거의 과학이 다 빠졌고 이제 대부분 이제 수학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합격이 많이 된다는 거는 효과가 그만큼 있다는 거니까, 저는 제가 생각에 선생님 말처럼 일주일에 한 번 4시간 정도 이렇게 투자해서 합격할 수 있다면은 다 1년 내내 해도 수능 성적이 안 오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건 무조건 지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논술에서 다루는 영역은 굉장히 좀 다양하고 깊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수능 수학 같이 이렇게 딱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많이 이렇게 수학적인 기반을 많이 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뭡니까? 사다리가 자꾸 올라가야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대해서 그 형태가 자꾸 몸에 배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이제 뭡니까? 입시일에 가까갈수록
늦게 출발하는 애들하고 일찍 출발하는 차이가 자꾸 벌어지게 돼 있는 구조라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신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기 진행을 하다 보면 자기한테 이제 맞는 대학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학교마다 이렇게 출제하는 유형들 패턴들이 나름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실력에 비해서 좀 더 높은 대학의 문제가 더 잘 맞는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실력에 비해서 좀 이런 대학이 잘 안 맞는다 자기한테 맞는 대학이 이렇게 선택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걸 더 집중해서 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애들보다 좀 메리트가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4, 5등급, 6등급 학생들이 한 3등급 정도의 학교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문제도 되게 쉽고 뭐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가천대, 그 다음에 삼육대, 수원대, 고대 세종 뭐 이 정도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 좀 더 느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문제들도 좀 쉬워요. 이게 일반 논술에 비해서 좀 쉽고 평이하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원하고 수투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선택 과목 같은 거 이제 어려워하는 애들은 안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학이 뭐 예를 들어서 수학적으로 이렇게 수학 실력이 나쁘진 않은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딱 자기 자신이 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애들이 단기간에 이렇게 또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잘해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뭐 저기 공무원 시험이나 마찬가지로 좀 시간서 오래오래 이렇게 숙련된 애들이 시간도 유리하게 되고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좀 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해야 되는 일반 대학들보다는 또 이게 보면 의외의 변수도 많고 조금 더 하위권 애들이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의외의 변수도 많아서 역전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나는 케이스가 있죠. 그 보면은 이제 수원하고 수투에서 이제 주로 출제되는데 단원을 쪼개서 거의 꼭 6문제가 다 출제되지 않더라고요. 보통 수원에서 수투에서 3점인데 그거를 이제 평소에 준비할 때 한 단원당 하나씩을 이렇게 꽉 풀어보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가천대 수준이 너무 많이 올라서 뭐 직업국이라고 하는 학교보다 더 높이 나오고 뭐 이러니까 학생들이 되게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가면 솔직히 수능이 지금 고3들 같은 경우는 3등급도 안 나온 애들이 거의 태반인데 그거에서 진짜 붙어버리면은 크게 도움이 되죠, 솔직히. 예. 이제 대표적으로 연대 문제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예. 연대 그다음에 올해는 뭐 고대도 좀 그렇지 않을까. 연대 그리고 대부분의 의학대 그렇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런 학교들. 항상 미리 좀 준비해야 되고. 성대, 한대, 서강대도 어렵지 않아요? 많이 어렵죠. 예, 많이 어렵죠. 근데 이제 성대하는 데를 제가 따라하는 애들은 보통 이제 그 의학대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는 애들 말고 이제 일반적인 대학을 할 때는 최고 적점이 될 겁니까? 그렇게